자, 그 다음 컴프레션 팩터라는 걸 해볼 건데 이거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죠? 압축 인자. 자, 요 컴프레션 팩터에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거든요. 우선 컴프레션 팩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통 Z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이렇게 나눠준 건데 이 값을 다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치환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죠. 그래서 이 또 많이 쓰는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나누어서 VM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는 몰러 볼륨이라고 읽는데 뜻은 뭐냐면 1몰당 몰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대한 물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렇게 표현하면 수식 정의가 좀 간단해져서 이렇게 이제 축약해서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이제 이 값이 크게 이제 두 개로 갈릴 수 있죠. 어떻게 갈릴 수가 있냐면 1일 수도 있고 1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1일 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이 아닌 경우 실제 기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건 기체의 압력, 부피, 몰수, 온도로부터 표현하는 항인데 그 값이 1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로부터 그 실제 기체가 얼마나 비이상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기체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요거로부터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요거 첫 번째. 첫 번째는 우선 등온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종류에 따라 압력이 변할 때 이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간단한 개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경향성이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Y축을 Z로 두고 X축을 압력, 보통 이렇게 둡니다. 이때 저 컴프레션 팩터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1. 자, 컴프레션 팩터가 변화 없이 1로 나타나는 건 어떤 조건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이상기체에서 그런 거죠. 보이시죠? 방금 여기 썼던 것처럼 항상 1일 때가 이상기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기체는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뭐 되게 기체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개형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두 가지 개형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렇게이거나 아니면 요렇게이거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우선 첫 번째 1번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3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온도 조건의 영향. 자, 지금 파랗게 그리고 빨갛게 그린 애는 이게 이제 기체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다음 파란색 기체 종류, 빨간색 기체 종류 요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파란색 기체. 요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의 온도 조건이면 해당 기체가 충분한 운동 에너지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이 파란색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컴프레션 팩터가 보시다시피 계속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기체와 같은 상황은 그냥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해당 성분이 보시다시피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항상 1보다 큰 값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자,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2번의 경우는 지금의 온도 조건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경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경계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그럴 경우 Z가 1보다 작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돈 100만 원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정해진 돈 100만 원. 그러면 그 정해진 돈 10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예은에게 100만 원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오, 제주스는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처럼 보이는데요. 왠지 제주스 뭐 금수저? 재벌집 자재 같은 느낌. 그랬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요? 뭔가 그 제주스에 뭔가 귀티가 잘잘 아닌가? 저번에 조선족이라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랬나요? 내가 그랬나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자, 어쨌건. 그래서 정해진 100만 원이 지금 지금 지환이 그 하얼빈에서 누구 삥 뜯고 있는 제주스 지금 상상하고 있었죠 지금. 네. 그래서 하얼빈에 갑자기 제주스가 나 하얼빈에 있는 제주스야 하면서 막 누구 삥 뜯고 막 그런 거 지금 상상했죠 지금. 전 제주를 생각했습니다. 전 제주. 알겠습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정해진 돈 100만 원이 큰 돈이냐 작은 돈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그때그때 다른 거죠. 누구에겐 큰 돈이지만 누구에겐 작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정해진 온도예요. 사실은 뭐 300켈빈, 400켈빈 정해진 온도라고요. 그런데 그 온도 조건이 어떤 기체에게는 고온일 수 있고 어떤 기체에게는 저온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온도라고 하는 게 기체에서는 뭐를 결정해 주는 조건이에요?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제시되어 있는 온도 조건이 해당 기체의 운동 에너지로 충분한 상태다 라고 하면 컴프레션 팩터가 계속 1보다 커지는 경향성이 나타나요. 그런데 현재 제시되어 있는 온도 조건이 해당 기체에게는 아직 좀 부족한 운동 에너지다 라고 하면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작아졌다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두 번째 8.1 제곱을 한번 써보자. 등원 조건에서 기체 종류에 따라 자, 두 번째는 압력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첫 번째 1이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매우 저압 조건입니다. 자, 매우 저압 조건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모든 타입의 컴프레션 팩터가 1로 수렴합니다. 뭐 할 때? 압력이 0으로 수렴할 때. 보시다시피 파란색 실제 기체건 빨간색 실제 기체건 아니면 이상 기체건 압력이 0이 되면 다 1로 수렴하죠. 이건 뭐 때문일까요? 이건 왜 그럴까요? 윤우 왜 그럴까요? P가 작으면 V가 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바로 요거 저압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저압 조건이란 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압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우선 첫 번째 1. 저압 조건이라고 하면 바로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매우 멀다는 얘기예요? 멀다. 저압 조건이라고 하면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먼 거죠. 그럼 분자 간 거리가 매우 멀면 분자 간 인력과 청력이 커져야 작아져요? 얘가 아주 작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기체는 아예 분자 간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저압 조건이 돼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상기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상기체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느냐? 성분 간 인력, 청력이 아예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자 간 평균 거리가 저압 조건에서 멀어지면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아주 이상기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용기 다른 말로 그릇이죠. 그릇 부피에 비해 기체 자체 크기 얘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부피에 아주 유명한 실험 데이터가 있죠. 뭐가 있죠?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 부피 아주 유명한 실험 데이터. 22점. 바로 22.4리터죠. 물론 기체 몇 몰일 때? 1몰이고 0도씨이며 1기압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죠. 하지만 기체 1몰을 모아놓으면 22.4리터니까 수십 리터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압력이 조금 더 낮거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하면 부피는 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체 1몰의 경우 대략 수십 리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것에 비해서 지원? 네. 기체 자체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죠? 까먹었죠? 10의 어. 4승. 기체 자체 크기. 알갱이 자체 크기. 10의 좋아. 제주스. 네. 기체 자체 크기 어느 정도? 10의 마이너스 10승. 10만 10성. 좋아요. 입자 아니야. 그런가? 예은스. 기체 자체 크기 어느 정도? 보르보르보르가 0.01 리터 퍼 몰. 이 정도 된다고 했죠?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기체 자체 크기가 그 그릇 부피의 한 수천 분의 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디로 데이터 정도 기억하세요. 대략 그래요, 대략. 자, 당연히 기체 자체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똑같겠어요? 기체 자체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똑같겠어요? 기체 자체 크기는 기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르지만 대략 영역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럼 이때 두 개를 비교해도 어디가 압도적으로 크고 어디가 매우 작습니까?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압이면 저압일수록 이 그릇의 부피는 더더욱 커지겠어요? 더더욱 작아지겠어요? 저압 조건에서. 저압이면 이 부피가 더더욱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자체 크기를 점점 더더욱 잘 무시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상기체가 뭐라 그랬어요? 성분과 인력 청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상기체의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성격은 뭡니까? 자체 크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저압 조건에서 이 두 조건이 실제 기체에 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컴프레션 팩터 값이 저압 조건일수록 계속 이상기체 쪽으로 이렇게 수렴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울게요. 두 번째. A. 자, 2. 자, 압력 영역 2 여기입니다. 여기는 매우 고압 조건입니다. 아주 고압 조건입니다. 아주 고압 조건. 그럼 아주 고압 조건이면 대략 몇 기압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재준, 보통 이런 데면 몇 기압일까요? 4, 500. 1000기압 정도거든요. 1000기압. 예은아, 목성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주피터요. 목성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소기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 목성에 있는 수소기체 압력은? 목성에 있는 수소기체 압력은 200기압입니다. 수소기체만 200기압으로 모여있는 것이 목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기체가 200기압으로 모여있는 목성에서 수소기체가 200기압으로 모여있는 목성에서 수소의 성격은? 이상기체에서 멀다. 그렇죠. 이상기체에서 매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압일 때 이상기체인데 목성에서 있는 수소기체는 이제 더 이상 이상기체가 아니겠죠. 엄청 고압이니까. 그러면 그때 수소기체의 상태는 뭐가 될까요? 목성에서?
여기 줄게. 저다. 참고로 목성에서 수소는 어떤 상태냐? 금속입니다. 금속입니다. 수소는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목성에서는 수소가 금속이 됐을까요? 목성에서는 왜 수소가 금속이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금속이 뭐예요? 재준, 금속이 뭐예요? 뭘 금속이라고 해요? 자유전자가 있으면 그래? 뭘 금속이라고 해요? 예은아, 금속이 뭐예요? 만약에 교수가 학생 금속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윤우, 금속이 뭐예요? 위에서 어. 14조까지 예, 주기율표상에 되도록이면 요쪽이면 왼쪽이요,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이야? 주기율표상이 왼쪽에 주로 있는 게 그게 그 금속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비금속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 또 금속을 정의하자면, 예,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 좋아요. 그다음 또 금속을 정의해라. 또 양이온이 됩니다. 그렇지. 금속은 뭐가 잘 돼요? 화학 반응에서? 금속은 화학 반응에서 뭐가 잘 돼요? 산화 산화돼서 무슨 이온? 양이온. 비금속은 뭐가 잘 돼요? 환원에서 음이온. 그렇죠? 그것도 되게 좋았어.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또 금속은 뭐예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요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답안이에요. 금속은 이겁니다. 전기저항이 커집니다. 언제? 온도가 커질 때. 이게 금속의 재밌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금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전기저항이 작아져요. 아니, 다른 말로 전도도가 증가해요. 뭐 할 때? 온도가 증가할 때. 이게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어쩌면 물리학적인 기본이에요. 물리학자들은 금속하고 비금속을 이렇게 구분해요. 이렇게 이제 주기율표를 두고 왼쪽이 금속이다, 오른쪽이 비금속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화학적인 표현이고, 산화가 잘 돼서 양이온이 되는 게 금속이다 얘기하는 것도 보통 화학적 변칙인 거죠. 그런데 재료공학적이거나 아니면 물리학적으로는 이 얘기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인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왜 온도가 증가하면 금속은 전기저항이 커질까요? 자, 그럼 여기 또 하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전도도하고 전기저항의 관계는? 전도도와 전기저항의 관계는? 정확한 반비례로 정의가 돼 있죠. 전도도는 전기저항 역수치한 상수를 전도도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역수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도도가 커진다는 말은 전기저항이 작아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완전 반비례라고. 그럼 왜 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커져요? 미안아. 온도가 올라가면 금속은 왜 전기저항이 커져요? 전자가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핵의 진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를 방해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핵의 움직임도 따라서 변할 거 아니에요. 핵이 열진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동해야 이게 전도도가 생기는 건데 금속에서는 온도가 올라갈 때 그 원자핵이 막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원자핵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동하려고 하는 자유전자를 원자핵이 막 치는 거예요. 치면 자유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핵하고의 충돌 때문에 자유전자가 랜덤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게 어느 쪽으로 전류가 잘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 전기저항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겠죠? 반면에 비금속은 온도가 올라가면 전도도가 왜 커지느냐?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존에 없었던 자유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별로 없는 애거든요. 거의 없는 애거든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게 비금속이에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열에너지를 받아서 최각전자가 뭐냐면 그 고에너지 상태로 들뜰 수가 있다고요. 들뜬 전자가 되면서 자유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비금속에서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도도가 커져서 전류가 좀 더 잘 흐르게 돼요. 무슨 뜻이냐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도 크기의 건물에 만약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자, 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해예요. 불은 어마어마한 재해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런 건물에 불이 딱 붙잖아요.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갈 거고 소방서에서 올 거 아니야. 소방서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들이 화재 현장에 와서 맨 처음 하는 게 뭐게요? 소방 현장에 오면 소방관 아저씨 맨 처음 하는 거. 맨 처음 하는 거. 이게 당연히 소방관들은 이런 교육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교육 받습니다.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도 교육 받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오셔서 소방관들께서 오셔가지고 불 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 끄기 전에 무조건 하는 게 있어요. 불 끄기 전에 무조건 하는 거. 확산방지. 뭐라고?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오면 맨 처음 하는 거. 전기차는 정답. 전기차단입니다. 딱 오면은 그 관할 지역에 그 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할 지역에 배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 딱 도착하면 관할 지역에서 한국전력에 연락을 합니다. 한국전력에 연락을 해서 이 지역에 셧다운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딱 가자마자 한전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의 전기를 딱 차단하는 겁니다. 그 건물 주변을. 무슨 말 알겠어요? 왜일까요? 왜 불 끄기 전에 이거 건물부터 차단할까요? 왜냐하면 요런 건설자재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 보면 이렇게 통통하면 안에 나무 판자도 들어있고 나무 판자 뒤에 단열재도 있거든요. 근데 나무 판자에 스티로폴 단열재가 보통 이런 데 들어가요. 여기 종이도 이렇게 붙어있고 그 안에 뭐가 있죠? 콘크리트라는 게 있죠. 그러면 건설재료 콘크리트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물론 완전 금속으로 짓는 건물도 있기는 합니다만 인간이 보통 건설을 하면 콘크리트 건물이 요즘 많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는 혹은 돌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콘크리트와 돌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지원아, 금속이에요,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이지. 쉽게 얘기해서 돌에 전류 흘러요? 안 흐르잖아요. 돌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비금속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돌에도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뭐냐면 화재 현장은 온도가 최소 600도에서 2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온도 2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콘크리트가 전기 전도도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돌이라고 알고 있었던 녀석이 금속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은 건설이 다 사람들 살기 좋게 하려고 벽 안으로 뭐를 다 매설하니까 벽 안으로 수도관도 매설하고 전선도 다 매설하잖아요. 여기 불 들어오는데 여기 전선 안 보이잖아요. 다 벽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수도관도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벽이 뜨거워지겠지. 벽이 뜨거워지면 전선에 뭐가 타겠어? 전선에 피복이 타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벽이 600도, 700도 넘어가면 피복이 싹 녹아서 없어진다고. 피복이 딱 녹아서 없어지고 뭐가 드러나겠어? 구리선이 딱 드러나겠지. 그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데 이 콘크리트가 600도가 넘어가면 이 콘크리트를 타고 전류가 쫙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모르고 짚으면 감전이에요. 모르고 짚으면 감전이에요. 그래서 화재 현장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 화재 현장 안에서 우선 첫 번째는 질식에서 죽고요. 두 번째는 감전사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 갇힐 때는 벽 만지면 안 되겠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하다가 뒤지게 죽어요. 그냥 알겠어요? 벽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니까 화재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난 환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도착하자마자 뭐부터 차단한다?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런 물리적 상황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다. 근데 벽 찍고 탈출 안 하지 않나요? 그거는 아직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 왜냐면 뭐냐면 벽 짚고 탈출하는 뭐겠어요? 왜 벽 짚고 탈출해야 돼? 전원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이 차단돼 있으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울 경우 벽 짚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 화난데 왜 벽을 짚고 가요? 화나고 다 잘 보이는데. 벽 짚고 가라는 건 전원을 차단해서 어둡기 때문에 벽을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현장은 밝아요, 어두워요? 화재 현장은 완벽한 암흑이에요. 완전 셧다운한 상태에서 시꺼멓게 연기가 차죠. 시꺼멓게 연기가 차기 때문에 바깥 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화재 현장은 완벽한 암흑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라고요. 완벽한 암흑에서 숨도 안 쉬어지죠. 방향 감각도 없죠. 어마어마한 괴성이 들리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소방관 훈련 중에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탈출하는 그런 훈련들도 다 합니다. 소방관들은.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데서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뭐 하다가 그냥 당황해서 죽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화재 현장은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왜 목성에서 수소는 금속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목성은 수소기체가 몇 개역이죠? 200개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일기압 조건에서는 수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요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했죠? 20에서 30. 바로 20에서 30 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죠? 에? 그리고 이런 분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되고요? 분자 하나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옹스트롬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옹스트롬 정도에서 1기압 정도면은 분자 간에 2-30옹스트롬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의 크기를 1옹스트롬이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운 거리에 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를 한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기체로 환산하면 한 2-30m 떨어져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게 이 기체 상태, 우리가 보통 1기압이라고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200기압이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뜻하느냐?
상태가 200기압 상태에서의 수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압에서는 수소 분자가 하나가 있으면 또 다른 수소 분자까지 뭐가 뚝 떨어져 있는데 200기압이면 입자간 거리가 먼 거에 입자간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운 거예요. 200기압이면 입자간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전자구름이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으로는 오버랩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각 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자구름 속에 있는 전자들이 마치 자유전자처럼 이런 식으로 슝 하고 전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어떤 상태냐면 수소 원자가 엄청나게 고압 조건에서 서로 모든 전자구름이 겹쳐진 상태로 자유전자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전자가 끊임없이 이동한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게 우리 지구에서 거시적으로 보이는 일이 뭐죠? 자유전자가 확 이동하는 걸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그걸 뭐라고 하죠? 천둥번개요. 천둥번개. 그래서 목성은 어떤 상태냐면 천둥과 번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천둥번개가 계속 치는 게 목성입니다. 그래서 목성에는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목성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네, 천둥번개 속에서 무시무시한 천둥번개 속에서 그냥 조각조각 납니다. 그죠? 그래서 목성으로는 이런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00기압 정도만 돼도 그건데 지금 이 컴프레션 팩터에서 이쯤이면 어느 기압을 이쯤이면 어느라고요? 어떤 거라고요? 1000기압 상태라고 했죠. 그럼 1000기압 상태인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럼 여기 줄게요. 줄게요. 바로 2번 상태니까 바로 기체 분자가 서로 너무 가까워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기체 분자 간 인력과 청력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 청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청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압축이 되겠어요? 압축이 어렵겠어요? 더 이상 압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2번 조건에서는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커진 압력과 줄어든 압력이 곱해져서 비율이 일정한 게 이상기체인데 이렇게 초고압 조건이 되어버리면 이미 너무 압축이 된 상태인지라 더 이상 압축이 안 돼서 이제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부피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실제 기체건 운동 에너지가 별로 크지 않았지만 빨간색 실제 기체건 압력이 너무 커지면 그냥 컴프레션 팩터는 1보다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여기 3번의 상황. 자, 3번의 상황은 뭐겠어요? 3번의 상황은 역으로 실제 기체에서 Z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를 뜻하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분자 간 인력하고 청력을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인력이 더 우세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서 나온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청력이 더 커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의 상황은 인력하고 청력을 비교했을 때 인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 4번 상태. 4번 상태는 실제 기체에서 컴프레션 팩터가 우연히 1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는 분자가 인력하고 청력 중 어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3번의 상황에서는 제주스 여기서는 인력하고 청력 중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같다가 되겠죠.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P 보이는 NRT를 만족하겠어요? 만족 안 하겠어요? 요거를 잘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순간에서는 실제 기체가 P 보이는 NRT를 잘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요 4번의 상황에서는 저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가 된 거죠? 맞아요? 저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가 된 거죠? 맞나요? 얘가 여기서 이 실제 기체는 빨간색 이상 기체는 실제 기체는 그 이상 기체가 된 거죠? 맞나요? 바로 그렇다고 이상 기체인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크기. 뭘? 크기가 있어. 크기요? 이 조건에서 실제 기체를 하더라도 이걸 만족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컴프레션 팩터가 1이니까요. 그러면 이때의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니죠? 지금 왜 아니에요? 이상 기체는 그 기체 공간에 비해서 입자 크기를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하는데 저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크기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입자. 그런 거예요? 이상 기체 정의로서 만족을 안 하지 않나요? 그렇군요. 얘 저때 왜 쟤는 실제 기체죠? 이상 기체 아니고? 이상 기체는 그 인력 청력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데 쟤는 그 같은 것이 있는 정답. 쟤좀 이은말 이해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PV인 NRT를 만족하지만 그래도 왜 이상 기체가 아니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찍게요. 바로 참고로 이상 기체는 분자가 인력, 청력, 그리고 합력 모두 다 0인 것이 이상 기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하고 청력이 같다는 거지 0이라는 말은 안 한 겁니다. 인력도 나타나고 청력도 나타나는데 그게 하필 같아서 우연히 합력이 같아진 상태, 합력이 0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합력도 없는 게 이상기체라면 지금의 이 상황은 실제 기체여서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는데 그게 우연히 크기가 같아진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PV는 NRT를 만족해도 이걸 보고 이상기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또 하나를 해볼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2번 했고 3번 레너드 존스 포텐셜 과의 관계. 자, 레너드 존스 포텐셜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방금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요 빨간색 실제 기체의 경우 다음처럼 매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8.1의 세 번째예요. 자, 그럼 여기 지우면 자,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아까 이제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요건데 기본적으로 요런 우물형 그래프였잖아요. 그죠? 우물형 그래프였죠.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분자 간 인력과 청력이 같은 상황을 뜻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컴프레션 팩터에서 빨간 그래프에 요 실제 기체지만 컴프레션 팩터가 우연히 1이라는 이 점에서 인력하고 청력이 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레너드 존스 포텐셜에서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혹은 인력 빼기 청력이 음수여서 청력이 우수해지는 구간이죠. 그럼 여기서 청력이 우수해지는 구간이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2번 상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인력 빼기 청력인데 그게 양수여서 인력이 더 우수한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디인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3번의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서 3번이 어디냐, 그 다음에 4번이 어디냐, 그 다음에 2번이 어디냐를 이 두 개를 1대1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해 보라라는 문제가 나온 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쓰시고 좋아. 그 내용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자, 8.1 했고 그 다음 8.2 8.1이 등원이니까 두 번째는 변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1은 빨간색 기체, 파란색 기체, 기체의 종류가 달랐죠. 그러면 8.2에서는 동일 기체로 두겠습니다. 동일 기체에서 압력이 변할 때
컴프레션 팩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올 텐데 바로 N2 질소기체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질소기체에 따라서 자 온도가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 우선 그 대조군처럼 이런 식으로 항상 1인 이상기체 얘를 기준처럼 그려놓고 온도가 바뀌면 질소기체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짜잔 이게 600도씨에서의 컴프레션 벡터입니다. 짜잔 마이너스 100도씨에서의 컴프레션 벡터입니다. 그 다음 짜잔 25도씨에서의 컴프레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체의 종류가 동일하고 그럴 때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건데 이때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 100도씨하고 600도씨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100도씨와 600도씨의 의미는 어떤 고온과 어떤 저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 이 고온이야말로 또 하나 중요한 거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온 조건이죠. 자, 아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아까 언급한 게 뭐였어요? 저압이었죠, 저압. 그리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또 하나의 조건 고온입니다. 그래서 이 저압과 고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압이고 고온이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건데 저압은 아까 얘기했고 고온은 뭐냐? 자,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위치 에너지에 비해 운동 에너지 얘가 우세해질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온도라고 하는 게 운동 에너지를 기체의 경우 다 뭐냐면 대변할 수 있으니까 엄청 고온이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아주 크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위치 에너지보다 크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온 조건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를 무시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 얘를 무시할 수 있겠구나 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상기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기체는 자체 크기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인력 청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상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아예 없는 게 이상기체잖아요. 근데 아주 고온 조건이면 비율상 위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상기체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가 이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랑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거예요. 25도나 100도씨, 영하 100도씨보다 훨씬 더 이상기체에 더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 고온 조건과 저온 조건을 한꺼번에 그린 건데 이때 이건 뭐겠어요?
제주 이건 뭐겠어? 3번 4번이요. 좋아. 25도면 4번이죠. 얘는 저 25도 뭐겠어? 보통. 슬리피 지원? 예. 25도는 뭐겠어요? 보호 온도. 보호 말고 얘는 바로 보일 온도예요. 보일 온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온도 조건이 있습니다. 보일 온도 조건에서 이 또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기체적이 되는데 저 보일 온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풀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오세요, 그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오시고 추석주에 쉴 겁니다, 그죠? 추석주가 아까 첫날이니까 10월 첫째 추석인데 그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인이는 아까 연력학 수업했거든요. 그거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 아 그래? 그러니까 키드 이후 부업집 이런 거 했거든요. 아 그래요? 3년기도 생각나 3년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혹시 문제가 더 나오면 내신 잘 따로 더 내주시면 이만큼 줬는데 그게 달라요. 더요? 네. 책 2개인데 이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다 풀면 1등 할 거예요. 다 풀면 1등.